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17년 오늘이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10월 10일은 상십절에서 그 손문 선생님이 하고 주도한 중화 공화국, 그러니까 지금은 대만이죠. 예, 중국이 건국했는 날입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상십절 되면 대구 종로에 한인 중하 상가들이 이렇게 북쪽을 터뜨리고 행사하는 걸 보곤 했습니다. 예. 오늘 제가 김일봉 총파교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 6층 소정강당에서 영남권 총파교육센터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1월 13일 월요일 임상초음파학회 상임이사에서 이 문제가 최종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지금 상설 초음파 교실이 개설되어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선생님들, 특히 레지던트 선생님, 봉직이 개원인 선생님들의 초음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선생님들, 특히 이 영남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 서울까지 가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수련의 선생님도 이 초음파 교육이 본격적으로 되기가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임상조배 회장님하고 집행부는 지역별로 이 초음파 교육센터를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영남권 초음파 교육센터가 아마 대구에서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저하고 우리 박선우 선생하고 두 사람이 가서 서울의 상임이사에서 이제 우리 대구의 임상 초음파 상설 영남권 센터 개설에 관한 건의를 하고 인정을 받으러 올 예정입니다. 그날 이제 발표할 슬라이드의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요 건물입니다. 저희 김일봉 내과위원이고 6층에 여기가 강당입니다. 소정강당입니다. 실평수가 40평 정도 되고 강의실은 40명 충분히 수용하고 의자로 할 수 있습니다. 뭐 뒤에 보조의자까지 동원하면 50명은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안에 또 사무실도 있습니다. 예, 현 입구입니다. 소정홀입니다. 소정홀을 하면서 저희 딸 소연이, 첫째 딸이 소연이고 두 번째 딸이 희정이고 세 번째 딸이 현정입니다. 그렇게 첫째 딸 이름 소자하고 희정, 현정의 끝자에 정자래가 소정홀로 짓습니다. 이제 들어오시면 바로 여기 휴게실입니다. 이 바깥에 이제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육적이고 여기에 앉아서 커피도 드실 수 있고 여기 앉아서 뭐 담소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아주 공간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그 안쪽에 이제 강당입니다. 여기에 카텐으로 이렇게 이제 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의자가 쭉 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강당이죠. 강의실 전면이고 여기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이쪽에 앰프 시설,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할 때는 노트북을 여기에 딱 놓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빔하고 카메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카텐을 열면 이 바로 영사 스크린이 됩니다. 아주 뭐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크 시설이죠. 마이크 시설. 연자가 자기가 넘기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마이크, 스탠드형 마이크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뒤에 이제 실습용 침대가 2개가 있습니다. 이걸 끄집어내가 여기서 모델이 누워서 스캔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의자를 가변식이기 때문에 침대만 여러 개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름철 에어컨 시설입니다. 에어컨 시설이고 이거는 화장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 사무실에 싱크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책상, 여기에 침대가 있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이렇게 사무실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만든 이제 이 초음파 정례지 클리어 파일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디지털 시대가 아닐 때는 초음파 정례를 이렇게 출력해 가지고 이걸 A4 용지에 붙여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쫙 정리가 되는데 이 정도의 양이 또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요새는 뭐 이렇게 USB에 심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종이에다가 출력해 가지고 붙였습니다. 예, 여기 이제 지난번 모임입니다. 이민영 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발표하는 겁니다. 발표할 때 이렇게 빔을 써가지고 발표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경청하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빔을 해서 강의하는 모습이죠. 여기 이제 빔이고 요거는 마이크 캠코더입니다. 캠코더로 촬영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럽니다. 여기 이제 빔, 삼성 빔, 요거 소니 캠코더, 여기 노트북이 여기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하는 장면입니다. 실습하는 우리 대구 경북 개원내과사의 회원들이 와서 실습하는 모습이 요거는 이제 저 진료실에서 실습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 군데 나누어서 이렇게 실습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아주 찾기 쉽습니다. 동대구에게 내리십니다. 동대구에 내리셔가 반대쪽, 동대구에서 내리자마자 정문 쪽 말고 반대쪽 조금 더 횡단보도를 건너가 반대쪽에서 택시를 탑니다. 택시를 쭉 타가 쭉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셔가 신천역에서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해가 쭉 이렇게 청구고등학교 쪽으로 와서 청구사회를 거쳐가 바로 여기 오면 됩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죠. 여기 1층에 강맹약국이 있습니다. 택시로서는 한 10분만 하면 충분히 오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동대구에서 까지 한 택시비 한 4,000원 그 정도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남권 초음파 교실 교육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용초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 빔을 아까 해가 한 번 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빔을 확대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하는 용초사를 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용초사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지금 현재 용초사 제17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에 가서 용초사 제17기 4차 워크숍 경동맥을 했습니다. 11월 9일 그리고 이번 토요일 일요일에는 용초사 제5차 6차 췌장, 비장, 소관, 충수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리고 7차는 이민영 쌤이 하는 갑상선의 Q&A가 있고 8차는 총복습 제가 합니다.
그리고 금년 2017년 마지막 용초사 워크숍이 있습니다. 제18기입니다. 18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8차례에 걸쳐서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8명 정원입니다. 지금 현재 3분이 등록해서 5분의 여유가 있습니다. 영초사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고 질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초사는 어떤 분이 오시느냐 묻습니다. 8명 중에 반은 개원이고 반은 공직이 또는 펠로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수준은 어떠냐? 대체로 반 정도는 지금 하고 계시는 분, 반 정도는 완전 초보입니다. 프로보도 안 잡아보신 분도 오십니다. 그 선생님들도 이 2주간 코스에 어느 정도 교육적인 성과가 있느냐 묻신 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개인차가 너무 커서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공통적인 것은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초음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다. 또 이제 아주 하지 않은 분들은 초음파를 하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두렵다. 그런데 두려움이 사라져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가 많은 선생님들이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영초사에서 가입하셔가지고 2주간 8번 워크숍인데 개인 사정으로 빠지면 어떻게 하시느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오시면 됩니다. 뭐든지 첫 걸음이 어렵습니다. 첫 걸음을 뛰시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잼병을 딸 때가 제일 어렵죠. 그러나 잼병을 일단 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손가락 2개로도 잼병을 열 수가 있죠. 뭐든지 첫 번이 어렵습니다. 첫 번을 하고 나면 다음은 너무 쉽습니다. 그다음 초음파를 용초사 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용초사기 현조 개인교습 DVD를 USB에 심어드립니다. 이걸 선물로 드립니다. 교육용 자료로서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는 DVD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USB 하나로 해결이 되지요. 거기에 안에 들은 것은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형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 원입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으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부자의 생각과 빈자의 생각을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읽은 내용은 35장이죠. 혁명이 아니라 계획이 필요하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우리는 사회가 바람직한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된다. 사회를 급속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면 혁명을 원할 것이다. 반면 아무리 이상과 목표가 원대하더라도 급속한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계량이나 개선 혹은 계획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사회란 가정이나 기업 혹은 공공단체의 조직과 다르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전달자의 외침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조직으로 이해했다. 이를테면 10만이 넘는 사회라면 이미 조직과는 다른 원리로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수십만, 수백만, 수천으로 이어진 사회는 본질적으로 조직과는 다르며 이를 들이고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는 확장된 질서, extended orde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회라는 확장된 질서 속에서 구성원들은 더 이상 연대감이나 이타주의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는 확장된 질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이웃으로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즉 서로의 관계에서 연대감과의 이타주의 질서 대신 개인의 소유와 계약의 질서 같은 확장된 질서의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는 가정이나 조직뿐만 아니라 익명의 다수로 구성된 사회에도 속한다. 이 두 가지 세계에 살아가는 것이다. 구성원이 움직이는 원리는 전자에서는 연대감과 이타주의라고 할 수 있고, 후자에는 소유와 계약에 관한 다양한 규칙들이다. 문제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규칙을 혼동할 때가 많다. 그 혼동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으로 일어나겠냐면 결국 문화대혁명 같은 거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는 치명적 자만에서 인간이 조직에 확장된 질서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혼란을 경고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서로 다른 규칙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질서 안에서 함께 살기 위해 우리의 삶과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조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적절하게 조정하지 않고 제어되지 않는 소우주, 예를 들자면 소규모의 무리와 집단 혹은 우리의 가족의 규칙들을 우리 본능과 정서적 갈망에 원하는 대로 대우주의 넓은 문명에 적용하였다면 우리는 대우주를 파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확장된 질서를 친밀한 적당에 적용하였다면 그 집단을 파괴하였을 거다. 따라서 우리는 두 종류의 세계에서 동시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회라는 이름 속에 둘 모두 혹은 둘 가운데 하나에 적응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가장 잘못된 길을 접어들어갈 것이 될 것이다. 조직은 지시와 통제를 필요하며 지시와 통제를 통해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조직에는 혁명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뛰어난 사장이 등장해 짧은 시간에 혁신을 이뤄낸 기업 사례는 현실 세계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앞에 언급했듯이 뛰어난 지방자치단장이 등장해 도시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대한 사회는 단숨에 지시나 통제로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의 한 번에 차지하는 연대감과 이타주의는 조직을 범위를 넘어서 사회까지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강한 힘을 갖고 이상사에 대한 야심을 가진 정치인일수록 조직과 사회에 대한 혼동으로 알게 모르게 사회의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 사회가 이성의 창조물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문화의 진화인 것이라는 견해는 지식인에 의해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는 지성의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갈수록 더 사회주의 신념을 만나기 쉽다라고 일찍부터 피력한 바 있다. 그렇죠. 지식이 많고 그 엘리트일수록 그 사회주의가 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죠. 사회는 합리적 이성의 바탕을 두고 쉽게 재구성할 수도 없고 믿다면 자의반 타의반 혁명적인 조치에 손을 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는 오랜 기간에 걸쳐 스스로 변화해 간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결코 혁명을 선도하는 무리에 의해 기가 솔깃하지 않을 것이다. 좀 내용이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게 썼습니다. 너무 어렵게 썼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규모 사회와 대규모 사회가 틀리죠. 우리가 소규모의 조직은 서로를 알기 때문에 자기 이기심을 어느 정도 숨기고 또 설사 그거에 또 타인에 대한 이타심을 낼 수가 있죠. 극단적인 이타심은 가족 아닙니까? 가족을 위해서 특히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가 있죠. 네. 그럼 또 친밀한 집단은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이루어진 때는 결국은 이것은 이타심이 보다는 이기심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소유와 계약에 의해서 움직여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소규모 집단에서 할 수 있는 유토피아적인 공동체 사회를 대규모 집단에서 옮긴다. 이것이 바로 소련의 중국의 문화대혁명 아닙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회는 결국은 파멸로 이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이에크 쌤도 너무 어렵게 설명했는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거죠. 공병호 박사님이 좀 더 쉽게 해설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자의 생각과 빈자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제가 만든 소파 DVD 한번 샘플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만질 때 아마 모니터를 그가 끄는 모양입니다. 가끔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죠. 빨리 뜨지 않네요. 그러면 금방 나오지 않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초음파 현존 개인교습 동영상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